51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 변동 한 6번 정도 나왔네요. 특징 기억하세요. 이 키워드가 나오면 상속, 공영징수, 형성판결, 경매, 기타, 상수형, 경기 사러, 상수형 어디 사러, 경기 사러. 이게 정답 찾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은 법정 나왔습니다. 법정은 법률 규정이므로 자동 취득. 두 번째 이행 판결, 여기가 틀렸네요. 이행 판결 가지고는 확정 판결 시간이고 요거는 등기한 그때부터. 2번 지문이 X, 형성 판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형성 판결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등기한 때. 참고한다면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자동 취득,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취득한다는 것. 세 번째는 상속이죠. 네 번째는 경매, 다섯 번째는 신축. 이런 것들은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52번 갑니다. 갑을병 순차로 매도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나왔네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원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나왔네요. 1번 지문은 전원 합의가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당사자는 갑이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 행사 제한받지 않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허가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 모순이죠. 전원 합의가 없다면 승낙 없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승낙 있어야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틀린 질문은 5번. 띄워볼까요? 기억하세요. 허가지역이 아닌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허가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것은 허가까지 생략했기 때문에 무효죠. 그리고 유효를 전제한 중생 등기에서 전원 합의가 없었다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대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음 문제 53번 물권적 청구권. 물건이 주가 되고 물청은 종. 물건과 물청은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한다. 물청은 10년에 6회 정도 나왔습니다. 1번 지문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여기 소멸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물청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두 번째,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했다. 그럼 무단 신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는 돼도 퇴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자한테 철거는 요구할 수 있겠지만 퇴거는 안 됩니다. 지금 철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미등기 매수인 산 사람도 철거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 정답. 세 번째는 소유자는 허무인. 자, 이 허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실존하지 않는 가공인을 허무인. 자,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가 있겠죠. 허무인을 상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거, 저당권자가 나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에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키워드가 반환, 점유, 내놔 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억해 볼까요?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소유권 상실했습니다. 소유권 없네요. 그러면 등기 말소 후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 자가 의무자한테 이행 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전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갑, 토지,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철거는데도 퇴거가 안 되겠죠. 그런데 무단 신축자가 병한테 매매를 했을 때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할 것은 퇴거는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54번 갑니다. 점유자, 회복자. 네, 10년에 6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있고 회복자가 있겠죠.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가 회복자한테 반환할 때까지 과실 취득 문제, 두 번째 멸실 훼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점유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상환 청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는 사례 문제로 또는 이렇게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는 악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해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제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원상회복은 조심할 것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주고받은 거 다 원위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 선악불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효를 전제로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돌려줘야 됩니다. 즉 매매계약이 유효가 됐을 때, 해제가 됐을 때는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를 멸실했습니다. 그러면 악의는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든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든 전부 배상 들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했을 때 여기 선택은 점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한테 양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이때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펴볼까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적용하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로 올라가셔서 갑이 매매를 해서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팔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당연히 회복자 갑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점유자께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55번 갑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 등기 추정력과 점유 추정력을
합해서 낸 문제. 10년에 6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 등기 추정력을 원형 주장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후 양시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면 권리가 날아가는 건 아니죠. 따라서 권리 소멸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네 번째 거, 점유자 권리 추정,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 추정력을 쓰면 안 되고 등기 추정력을 쓴다. 참고해 볼까요? 점유자 권리 추정은 동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 보시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면 이 적법 추정은 깨진다는 사실이죠. 한번 띄워볼게요. 매도인 각과 매수인 을 사이에서 매매를 통해서 등기가 쭉 매수인한테 넘어갔다면 당연히 등기 명의자 을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입증 면제된다. 입증은 누구한테 있다? 아니라고 떠드는 갑 또는 제3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56번 공동 소유 형태입니다. 매년 꼭 나오는 문제죠. 가불병 각 3분의 1. 딱 보는 순간 각자 소수란 뜻. 매년 나오는 문제. 1번 지문입니다.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3자가 취득 시효 완성되면 자신의 지분이 날아가는데 당연히 자신의 지분을 뭐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두 번째, 갑과 을이 둘이 더하면 과반수가 되겠죠. 그런데 건물 신축이 관리 방법으로는 부적법하다 그런 얘기예요. 신축은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지문. 세 번째는 공유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지분 포기는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는 등기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소수가 단독으로 정한테 토지를 임대했다. 관리 행위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임대는 적법이 아니고 적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갑으로부터 연결된 정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 참고해 드릴게요. 소수가 제3자한테 임대하면 이건 관리행위로 적법하지 않죠. 따라서 다른 소수는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한테 임대했다면 이 관리행위로서 적법하지요. 따라서 다른 소수는 제3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갑, 소수죠. 특별한 사정 없는 X토지를 배타적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보존 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 이 토지 인도 청구는 반환, 점유, 내놔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소수가 있을 때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 반환, 점유, 내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치워라, 방해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다시 보겠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당연한 겁니다.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은 57번 취득시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에 5번 정도 나왔습니다. 1번은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행정재산은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중복 등기로 인해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네요. 최초의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여기에 연결된 자는 절대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됩니다.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동그라미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등청은 원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의할 것은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청을 제3자한테 양도할 때는 매도인의 동의 맡아서 해야 된다는 사실. 취득시효 완성 등청은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거, 취득시효 완성 후입니다. 그런데 등기 전 원소유자가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요. 그 다음에 변제한 다음에 원소유자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례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 등기가 넘어갔죠. 이때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한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하기 전에 신탁자가 먼저 등기에 갔다는 얘기예요. 3번,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기억할 것은 취득시효가 나오면 전 있고 후회 없다. 후가 나오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가 나왔어요.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후가 나왔어요. 근데 없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갈 수도 있고요. 57번 살짝 보충해 드릴게요. 완성 이전 저당권이 있었고요. 완성자가 등기한 경우. 두 번째는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에 시효 완성 이후 제3자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효 완성 이전 저당권은 소멸할까 존속할까? 요거는 소멸합니다. 이 등기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완성 전 저당권은 삭제하고 가져갑니다. 근데 완성자가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저당권이 됐다면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효 완성자가 이 채무를 삭제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건 좋겠죠. 그러나 여기처럼 돈을 변제한 다음에 원소유자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 전 저당권은 소멸, 완성 후 저당권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두시고요. 58번 갑니다. 지상권이죠. 9번 정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치료 지급은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다. 두 번째,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이 헌전할 때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지로 체납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합산해서 2년에 이르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합산을 인정하지 않고요. 반드시
현 토지 소유자 2년분일 때만 소멸 청구 들어가고, 리을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때 이 지상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용이 아니고 그 토지에 건물 짓는 거 막기 위해서 설정한 담보 지상권.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면 참고해 볼게요. 갱신 청구 기간 만료가 됐다. 지상권자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 행사합니다. 이때 설정자는 yes, no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yes 하면 갱신되고 설정자가 만약에 no, 거절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권권 행사합니다. 이때 지상권 설정자는 yes, no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상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점유용이 아니고 토지에 건물 짓는 것, 건물 철거용이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불법 점유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띄워볼까요?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지료 연체했을 때 합산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지역권입니다. 10년에 9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권 하실 때는 먼저 기본 개념을 잡아 두셔야 되죠. 내 땅, 자기 토지, 유역지고요. 지역권이 있고 네 땅, 타인 토지, 승역지.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라는 거죠. 이때 요역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은 종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지문에 주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종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바로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주, 종 관계로 풀어가세요. 두 번째 거는 지역권 1인이 취득하게 되면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쉽게 취득한다.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입니다. 취득시효 중단은 모든 공유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1인에게만 하더라도 중단이 되는데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에게. 그래서 조심하시고, 네 번째 거 통행지역권 주장을 하면요, 편익을 얻는 유역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해서 통행지역권을 갖게 되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해야 됩니다. 지역권 문제 반드시 맞추셔야 되고요. 전세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1억 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를 맞춰 주었다. 토지가 아니고 건물. 10년에 9번 정도 나왔습니다. 존속기간을 15년 정했다.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 제한이죠. 10년으로 단축한다. 두 번째, 전세금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 동그라미 세 번째, X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의 지상권 취득. 예를 들어서 A 갑이 있을 때 지상권을 갑이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이 건물 관련돼서 전세권, 건물 전세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을의 건물 전세권 효력은 당연히 이 지상권에도 미쳐야 되죠. 그래야지 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번째 것은 키워드가 자동갱신,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당연히 자동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관습, 법지,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합의한 전세권 시작되기 전 미리 가서 등기를 쳤네요. 미리 친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로 추정된다. 5번 정답. 띄워볼까요? 전세권 시작되기 전 미리 등기 쳤다. 유효. 신축 완성 전 미리 등기 쳤다. 유효. 아, 그래요? 미리 등기한 것은 유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 등기 유효. 다음 문제. 담보 물건이 가지는 통유성, 성질, 유치권한테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 통유성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본 개념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면 점유, 채권,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가죠. 그러면 채권이 주가 되고 유치권은 종.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게 바로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따라간다. 주가 가면 종도 따라간다. 수반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 나눌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불가분성. 그런데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 다음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치권은 매회 나오는 문제. 그러면 1번 지문은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죠. 보통은 자신이 직접 점유입니다. 그러나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 인정될 수도 있다. 단 조심할 것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따라서 이 특약은 유효. 그런데 말입니다.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이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례는 제3자도 이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유치권자 변제위에서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될 수 없고요. 네 번째는 채무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당한 담보 제공, 타담보 제공은 채무자 권리지 유치권자 권리는 아니라는 것. 다섯 번째는 권리금 반환 채권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이런 거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오케이, 간접 점유 모두 가능하다.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으나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물상대성 없고요. 타담보 제공 청구는 채무자 권리지 유치권자 권리는 아니다.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유치권자하고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3자도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63번 을소유 X토지의 저당권 취득. X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일괄 경매는 10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일괄 경매 전체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나대지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신축됐을 때, 그 다음에 경매 당시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렇다면 기억지문은 저당권 취득하기 전 X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다면 나대지하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X토지의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 출발해서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되므로 일괄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갑이 저당권 취득한 후 병 제3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다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경매 당시 동일 소유를 충족하기 때문에 역시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일괄 경매를 다시 한번 쭉 풀어드립니다. 나, 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해서 경매 당시 동일 소유라 한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일괄 경매 캔. 단 주의할 것은 토지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만 건물은 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죠. 그리고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하기 싫으면 나 토지만 경매할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괄 경매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64번 근저당권입니다. 10년 5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1번 지문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담보 제공자는 보통 채무자지만 채무자 아닌 제3자 물상 보증인도 가능하다. 두 번째,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뒤집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가 됩니다. 세 번째, 채권 최고액, 채무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틀린 지문이죠. 채권 최고액 적어놓은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채무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도 않는다는 것. 네 번째 것은 기본 계약 자체를 해지하면, 그러면 기본 계약이 없으면 피담보 채권 당연히 확정될 거고, 다섯 번째, 체불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 역시 저당권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경매 신청 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띄워볼까요? 채권 최고액. 채권자가 경락대금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채무이자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물권법이 됩니다.